내 집 마련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꿈이죠. 그런데 성대모사의 달인 또 인간 복사기로 불리는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이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아픔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니 허재인 변호사, 그러니까 자연이 좋아서 내 집 마련을 포기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연이 좋아서 경기도 외곽에 한 주택을 샀는데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영자 씨와 함께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수지 씨가 직접 얘기를 한 건데요. 이영자 씨 집을 방문을 했는데 정원이 너무 자연 친화적으로 잘 꾸며져 있었고 직접 키운 허브로 만든 크림치즈 같은 음식들을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이수지 씨가 최초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내가 왜 사기를 당했는지 아냐. 자연이 좋아서 주택에서 살고 싶었는데 잘못된 집을 잘못 샀다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홍현희 씨도 모니터를 하다가 나도 기억이 난다. 집 이사 간다. 집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홍현희 씨 측도 아기 태어나니까 자연 친화적인 주택 너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사기당한 걸 기사를 보고 알았다라고 하면서 이수지 씨의 사기 피해 사실이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 어떤 주택을 좀 어떻게 잘못 샀길래 이런 내 집 마련 꿈까지 좀 포기해야 됐던 거예요? 이수지 씨가 정발산 지역에서 전세를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 보증금을 5억을 올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5천 아니에요 했더니 5억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돈이 없다 하니까 그러면 3억이라도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없다고 하니까 나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쫓겨났는데 수중에 있는 돈으로 파주에 집을 사러 갔다고 합니다.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자는 마음으로 전 재산 4억 원을 다 투자를 해서 집을 샀는데 그게 사기였다는 거예요. 집 13채를 지어서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행사 대표였는데 네. 집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사 대표에게 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서 결국에 전 재산 4억을 다 날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전 재산을 날리고 월세로 다시 시작을 해야 했으니 속이 말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남희 기자. 근데 이게 뭐 종종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니면 유명인을 타깃으로 했던 거예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전세 사기 보도 정말 많이 보도해 드렸는데 이 전세 사기는요, 사회 초년생 그리고 이수지 씨 같은 유명인까지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 같은 경우는 그 유명인이라서 당한 것이 아니라 예. 가장 이제 전세 사기나 분양 사기의 전형적인 그 패턴이 일단 바지 사장이 등장해요. 그다음에 계약금하고 중도금 먼저 챙겨갑니다. 그다음에 토지 담보 대출로 돈 다 끌어갑니다. 그다음에 부도 낸 다음에 분양 사기로 이어지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인 겁니다. 그랬군요. 아니 그러면 허재인 변호사, 결국에 이 사기당한 4억은 이수지 씨가 다시 못 돌려받는 거예요? 지금 이수지 씨가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만으로 완벽하게 분석을 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요. 예. 이수지 씨 얘기를 통해서 추측을 해보자면 아마 재판을 해서 이수지 씨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판결까지는 다 받은 상황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집행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기꾼이 내가 돈이 없다, 지금 돌려줄 자력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거를 집행할 수가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뭐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있고 이 사람이 어떤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면은 그 월급이라도 있어야지 내가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네. 판결문만 가지고 집행할 대상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최진봉 교수님, 네. 이런 일 겪고 나면 저 같아도 뭐 집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수지 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요,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 사기당하거나 진짜 우울해서 정신과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한 선택은 왜 다 이렇지? 라는 이런 자책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멍청해서 그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내가 사실은요, 사기를 당한 분들은 피해자입니다. 사기를 그렇죠. 친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하고 나면 내가 조금 정신을 차릴 걸, 내가 왜 그랬을까, 바보같이 이러면서 엄청난 트라우마에 갇히게 돼요. 쉽게 빠져나오기 힘들고요. 이수지 씨 잘 아시는 것처럼 늘 밝은 얼굴이고 본인은 웬만해서는 우울증한테 안 걸린대요. 워낙 네. 밝은 얼굴이라. 그런데 이 사건 2023년도에 이 전세 사기 사건 당하고 나서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너무 정말 본인 스스로가 너무 안 좋게 보였던 거죠. 근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거는요,
사기를 친 사람들의 잘못이 사기를 당한 분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네. 선량한 분들을 속인 사람들이 잘못이라는 생각하시고 절대로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특히 사기 범죄가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기를 당한 뒤에 이렇게 이수지 씨처럼 내가 한 선택은 다 왜 이렇지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사기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은 위로를 하는 말 중에서 제일 쉽게 듣는 말이 뭐냐면요. 아유 그래 네가 다치지 않았으면 됐지. 그 돈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기 피해는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상처를 만드는 범죄 같습니다. 물론 네. 모든 범죄가 영혼에 상처를 주는 범죄들이기는 하지만 사기 피해가 우리 눈에 상처가 보이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 수준이 몸에 입는 상처보다는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얼마 전에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엄청나게 터졌을 때 네.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줄지어 사망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사기를 당하면 특히 이 의식주, 기본적인 3대 권리 중에 집을 가지고 사기를 당하면 정말 집에는 기본적으로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피해를 입게 되면 정말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막심하고 피폐해지는 피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걸 잘 실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사기 피해가 일반적인 어떤 상처보다는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어떤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피해를 당한 사람이 내가 조금만 더 알아봤더라면 이렇게 자책하게 되는 것도 이런 심리적인 상처를 극대화하는 원인 중에 하나여서요. 옆에서 좀 이런 것들은 심리적인 상처를 덜 받게 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비슷한 피해를 겪으신 분들이 뭐 비단 이수지 씨뿐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또 오해영으로 유명하죠. 배우 서현진 씨 같은 경우는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펜트하우스에 이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약 그 전세 보증금이 26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걸 결국 돌려받지 못해서 강제 경매 신청까지 하게 된 경우고요. 덱스 씨 같은 경우는 이제 3억 원 정도를 집주인한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지금 2억 7천만 원을 은행에 갚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 사기 피해가 이런 유명인들에게도 속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뭐 속이 말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수지 씨는요, 의연한 태도로 이렇게 대중들에게 웃음을 주곤 했었죠. 어른 금쪽이들의 고민을 들어드리는 오은영입니다. 자,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오늘은요, 문을 스페셜하게 한번 열어볼까요? 육아 세계에 처음 발들이는 육아 인턴이라면요. 이분은 4년 전에 첫째 딸을 출산한 경력직 육아 대리예요. 오늘은 뱃속에 소중한 그 둘째를 품고 상담소 찾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와서 사랑해요. 요즘 제 인간 비타민이셔요. 제일 좋아하시는 되는 것 같아요. 분인데 그야말로 인간 복사기로 대중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요. 또 놀랄만한 변신을 했어요. 허우정 변호사. 이게 보면은 지금 싸이 씨와 이수지 씨인데 이거 보면 사진만 봐도 누군지 헷갈릴 정도예요. 옷도 저렇게 똑같이 입고 헤어스타일도 똑같이 하고 표정도 똑같이 짓고 있으니까 누가 싸이고 누가 이수지 씨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싸이 씨의 전매 특허 여름 콘서트죠. 흠뻑쇼의 오프닝 영상인데요. 지금 나온 게 이수지 씨인지 싸이 씨인지 헷갈려요. 그렇네요. 저렇게 싸이 씨와 똑같이 분장을 하고 춤도 지금 너무 싸이 씨와 똑같이 잘 추잖아요. 이수지 씨가 워낙 다재다능하고 다양한 캐릭터로 변신에 성공을 해서 그때마다 얼굴을 갈아 끼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지금 앞에 있는 사람 싸이 씨인지 이수지 씨인지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얼굴을 갈아 구별이 끼운 게 아닌가 어려워요. 싶습니다. 예. 정말 뭐 다시 봐도 큰 웃음을 주시는데 이남희 기자, 뭐 네. 이수지 씨 사실 요새 저 싸이 씨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로 인기를 많이 끌고 계세요.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있으세요? 아니 근데 같은 얼굴에 저 아저씨 사랑해요 말하는 김고은 씨부터 싸이 씨까지 어떻게 한 얼굴로 모든 배우들을 다 흉내낼 수 있는지 너무 정말 감동스러울 정도인데 네. 제가 꼽고 싶은 것은 이야기더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우리 김주애, 김정은의 딸 김주애 흉내내는 걸 봤는데 정말 똑같이 흉내를 그래요? 내더라고요.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흉내 낼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허재인 변호사는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제이미맘
우리 아이의 영재적 모먼트예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제 주변에 있는 대치맘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그 비슷한 캐릭터의 특징을 정말 잘 잡아내는 것 같아요. 말투부터 표정까지 완벽하게 바꿔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수지 씨의 정말 전매 특호로서 앞으로 이수지 씨가 어디까지 변신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교수님 계속 흐뭇하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두 분의 얘기 들으면 사실은 저 영상을 못 봤는데 저는 이수지 씨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보이스피싱이에요. 예전에 개그 콘서트 할 때 그때 너무 재밌게 정말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처럼 해서 즐거움을 줬던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부디 피해의 아픔을 잘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